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2026년도 신춘문예 당선작 분석. 이 작품이 당선된 비결은 뭘까? 마지막까지 심사위원의 손을 떠나지 않은 그 창작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 비결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2026년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김유진 시인의 시 묘사의 밀도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유진 시인은 1980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분이네요. 1980년생이니까 40대 중반쯤 되는 나이인데요. 그리고 문예창작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40대 중반이라면 다소 좀 늦은 그런 등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통 창작 수업을 받은 분이니까 그동안 아마도 수많은 작품을 썼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제가 몇 해 전부터 신춘문예 당선작에서 시창작에 도움이 되는 배울 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당선작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비결은 무엇인지를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강의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올바른 시청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신춘문예 당선작 분석 강의의 취지와 초점은 당선작이 무조건 좋다거나 당선작처럼 써야 된다거나 또는 그렇게 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 시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것을 살피는 과정에서 내가 쓰고 있는 지금 이 시는 어디에서 힘이 빠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 시는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거나 여기서 내 시는 어떤 감정을 담아내고 있구나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당선작이 어떤 정답의 모형이라든가 이렇게 써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창작의 기술을 배운다기보다는 내 시가 약해지는 순간을 알아차리게 하는, 그러니까 내 시의 약점을 확인하는 그런 공부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선작을 따라 쓰려 하거나 이것이 시창작 방법의 정답이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선작을 실제 창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당선작 분석 강의를 내 시창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춘문예 당선작을 따라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묘사의 밀도를 만나보겠습니다. 2026년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묘사의 밀도, 김유진. 저기 회오리가 있을 것이다. 보이는 것에 대한 묘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내 곁에 결코 갈 수 없다. 머리카락은 마구 흩날리고 있을 것이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다. 보이는 것에 대한 묘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으로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단지 거기 있는 숨의 율동, 어떤 공간을 가득 채웠다가 빠르게 빠져나간다. 다시 또 숨이 공간을 채웠다가 빠져나가며 주변을 빨아들인다. 내게서 나온 숨이 거기부터 따라간다. 끝까지 보이는 것에 대한 묘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숨에 붙은 또 다른 숨, 떨어져 나간 숨은 외곽에 몸을 맞추고 있다. 꽉 차게 몸을 부풀린 숨은 중앙의 밀도가 낮아지고 겹치는 숨으로 인해 꾹꾹 밀려 밖으로 표면을 비치고 있다. 해오리의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정보는 지금 관찰한 결과가 아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묘사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진술은 가능하다. 사실 공기는 움직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보지 않은 것에 대한 묘사를 시작한다. 숨은 쉬어지지 않았다. 누구도 탄생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끝내 닿지 않았다. 보지 않은 것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공간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한다. 보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해오리를 거친 적이 없다고 지시한다. 보이지 않은 지시는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젖어 있다고 바람이 불고 천이 펄럭이고 떠나는 것들이 늘 있었다고 우리는 소통한다. 묘사는 없을 것이다. 단절된 분노, 예상, 환희, 격정들이 가득 찼다 비어진다. 우리는 품었던 것뿐이다. 아니다. 우리는 품었던 적이 없다고 묘사는 말한다. 우리는 공간의 격동을 거치고 살아남은 적이 없게 된다. 기억은 묘사가 아니다. 보이는 것을 묘사하지 않기로 한 기억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남았다. 2026년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묘사의 밀도를 만나보았는데요. 작품을 만나본 소감은 어떠셨나요? 그럼 먼저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을 뽑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만나보겠습니다. 묘사의 밀도는 안정적인 문장들이 지성적으로 구성되며 환기하는 긴장감과 서정성은 독자로 하여금 저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또 느끼게 하며 결국엔 다시금 비우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결과가 고작 기억일 뿐이라 하더라도 묘사의 밀도를 충분히 느끼며 통과한 이들은 그것이 결코 고작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렵죠? 김유진의 묘사의 밀도는 안정적인 문장들이 지성적으로 구성되며 라고 심사평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안정적인 문장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문장이 흔들리지 않고 또 말투가 중간에 바뀌지 않고 시의 규칙을 끝까지 끌고 가는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성적으로 구성되며 라는 표현은 시를 머리로 썼다는 뜻이 아니고 문장 하나하나가 즉흥적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앞문장과의 관계 속에서 놓여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장도 그냥 나온 문장이 없고
문장들이 생각의 순서를 가지고 잘 배치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럼 이어지는 환기하는 긴장감과 서정성이란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적 긴장은 독자가 이해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거의 없고 어떤 확신을 주지 않고 계속 조건을 바꿔서, 그래서 독자는 긴장된 채로 시를 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시적 긴장감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서정성이라고 했는데 서정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서정성은 어떤 감정의 폭발이나 아름다운 이미지 또는 감동적인 고백,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정성이란 말하자면 말로 설명되지 않는데 몸으로 느껴지는 상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을 말해주지 않는데 독자는 자기 경험을 불러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뒷문장,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느끼게 한다라는 구절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실제 의미는 독자가 자기 안에 있던 감각을 스스로 꺼내 쓰게, 그러니까 느끼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시는 슬프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런데 읽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어떤 숨이 막혔던 슬픔의 그런 어떤 순간을 떠올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시가 슬픔을 준 게 아니라 독자가 자기 슬픔을 스스로 꺼내 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심사평의 어떤 결론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결국엔 다시금 비우게끔 만든다라는 말의 핵심은 뭘까요? 이 말은 굉장히 멋진 말인데 뜻은 이런 겁니다. 대강 이 시는 읽는 사람에게 감정을 채워주고 끝나는 그런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슬프다거나 아프다거나 위로가 된다거나 이렇게 어떤 시를 딱 정리해주고 끝나는 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시는 의미를 꽉 지어주고 끝나는 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한 줄로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독자는 이 시를 다 읽고 나서 바로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뭐 좋다, 나쁘다, 슬프다,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을 바로 하기가, 바로 얹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독자는 시를 덮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 이렇게 말을 더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 정리하지 못하고 한 번 더 숨을 고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심사위원이 다시금 비우게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통해서 이 시가 어떤 시인지를 대강 어느 정도 가늠해 보았는데요. 감이 오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는 어떻게 하여 끝까지 살아남았을까? 이 시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결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묘사의 밀도라는 작품은 감동적인 시도 아니고 또 이해가 쉬운 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시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시인데도 이 시는 본심까지 올라왔고 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당선되었네요.
이건 아주 이 시를 읽는데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즘 신춘문예 심사가 잘 쓴 시, 잘 설명한 시를 뽑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겠죠. 끝까지 자기의 선택, 하나의 규칙을 끝까지 유지한 시, 끝까지 밀고 간 시, 이런 시를 뽑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점을 우리가 착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규칙이 작동합니다. 뭐였죠? 바로 보이는 것에 대한 묘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못 있어서 아주 좋아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의 모든 선택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이 시는 이렇게 흐릅니다.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 장면을 그리지 않는다. 또 설명하지 않는다. 위로하지도 않는다. 이런 점들을 시에 끝까지 견지하였다는 것이죠. 즉, 이 시는 처음부터 어떤 편해질 수 있는 길을 모두 닫고 시를 끌고 간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좋은 시는 잘 하려고 쓴 시가 아니라 안 하기로 한 것이 분명한 시구나 하는 것을 말하자면 주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것을 이 시의 특징으로 말한다면 부정의 미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이 중요한 이유를 쉽게 말하면 이 시는 말을 안 함으로써 독자를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는 그런 어떤 역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좀 설명드렸지만 슬프다라고 말하면 독자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그만 생각합니다. 묘사하지 않겠다고 시가 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독자는 계속 뭔가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관찰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또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독자는 결국 읽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뭔가를 생각하는, 추론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시창작에서 배워야 할 점은 시를 쓸 때 항상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독자는 생각을 멈출까 아니면 계속 할까? 그런 거 질문이죠. 사실 이 시는 난해한 시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동안의 어떤 난해시나 실험시는 당선되기가 힘들었죠. 떨어지죠. 그런데 김유진의 묘사의 밀도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시가 난해한 시인데도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차이는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난해시나 실험시는 우선 말이 어렵고 이미지가 파편적이고 독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묘사의 밀도라는 이 작품은 말은 어렵지만 독자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읽으면 독자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묘사하지 않겠다는 규칙을 생각하게 되고 또 숨과 공간이라는 어떤 개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찰이 아니라는 말에 한번 또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결국 확신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떤 이야기의 전개, 이야기의 이동이 아니라 인식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시에는 사건, 소설처럼 사건이 없어도 되지만
독자의 생각이 멈추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또 다른 강점으로 물리적 구체화를 들 수 있는데요. 물리적인 언어가 이 시에서 중요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중요한 것은 물리 용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시가 밀도라거나 압력, 표면 같은 물리적 용어를 쓰는 이유는 감정을 말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일종의 전략이죠. 외롭다고 말하지 않고, 슬프다고 말하지 않고, 또 단절됐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물리적인 용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대신 상태만 남기죠. 어떤 외롭거나 슬프거나 단절된 어떤 상태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시창작을 공부하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언어가 이 시에 쓰였다고 해서 시에 이러한 과학 용어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쓰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어려운 말을 쓰라는 것도 아니죠. 핵심은 뭐냐 하면은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어떤 그런 감정의 상태로 바꿔보라는 뜻에서 이 시는 이런 물리적 용어를 선택했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의 당선 소감도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김유진 시인은 당선 소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열심히 딴 생각을 해서 된 시라고 말합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열심히 딴 생각을 해서 얻은 시. 이 말을 어떤 그런 시적 진정성 같은 말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실제 뜻은 이 시는 자기한테 편한, 시인이 시 창작자에게 편한 그런 말로 쓰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위로하는 시로 빠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시를 어떤 정리하는, 결론을 내리는 시로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시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2026년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시가 아주 잘 써진 시여서 남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가 감동적이어서 남은 것도 아니죠. 바로 하나의 어떤 규칙, 하나의 선택을 끝까지 바꾸지 않고 밀고 나갔기 때문에 어쩌면 살아남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가 처음에 한 선택은 딱 하나였죠. 보이는 것을 묘사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어떤 선택, 이 선언을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갔습니다. 밀고 나갔다는 것은 뭐 밀어붙였다는 뜻이 아니고 감정을 말하지 않았고 어떤 장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시를 풀지 않았고 또 독자를 위로하지 않았으며 또 시의 어떤 결론을 대신 내려주지도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독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있는데 그런 편해질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전부 차단하고 닫아놓고 말하자면 불편한 길을 끝까지 걸어간 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의 손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할 점은 이런 시를 따라서 써라는 것이 아니죠. 딱 질문은 하나입니다. 창작자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인데요. 내 시에서 나는 끝까지 안 하기로 한 말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감정을 안 쓰기로 했는지, 또는 설명하는 시, 설명을 안 하기로 했는지,
또는 결론을 안 내리고 했는지, 어떤 이런 하나의 자신만의 규칙, 그것만 제시하고 설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다면은 그 시는 이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좋은 시, 정답에 가까운 시가 아니라 심사위원의 손에서 오래 머물게 되는 쉽게 시를 놓지 못하는 그런 조건을 갖춘 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춘문예라는 자리는 어떤 그 창작의 기술을 겨루는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규칙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인 시, 자신의 어떤 시 창작의 규칙을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남기는,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서울신문 당선작 이 주는 어떤 그 시 창작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시는 잘 쓰려고 한 그런 시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로 안 하기로 한 것이 분명한 그런 시가 좋은 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시 앞에 꼭 붙여두고 점검하는 하나의 항목으로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건강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